안녕하세요. 오늘도 설문회자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홍 하처거 성단 모운중 요 한 구절 가지고 글자를 파자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 네 글자부터 먼저 풀어서 내려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요. 이게 세자인데 변방세 혹은 막힐 색자도 되고 새도 됩니다. 네, 요 글자를 조금 파잘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생긴 글자와 이렇게 생긴 글자가 두 자가 합해서 된 글자입니다. 또 요 글자를 더 자세히 파잘하면은 요 제일 위에가 진면자고 진면자 아래에 장인공자가 4개가 있습니다. 장인공자 4개가 별전자예요. 별전자. 여기서는 따로 띄워놓은 게 없어요. 요 장인공자 4개가 있으면 별전자, 펼칠전자인데 그 펼칠전자는 별전자의 이게 고자입니다. 여기서는 요 가운데 별전자가 들어가 있고 위에는 진면자가 있고 요 가운데 큰 대자처럼 낀 것이 양손 밭들공자입니다. 밭들공자 밑에 흑토자가 들어가서 변방새 혹은 사이가 뜰새 또는 막힐색 이렇게 글자가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이 글자 중에서 흑토자를 떼어내고 점을 2점 얼음빙자를 쓰면은 찰한자가 됩니다. 찰한, 춥다 하는 뜻이 돼요. 그리고 흑토자가 되면은 막는다는 뜻이 돼서 변방새, 막힐색 이렇게 이 글자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홍자입니다. 홍자는 요 앞에 부분이 강강자입니다. 요 뒤에 부분이 세조자죠. 그러면 강강자는 물수변에 장인공자를 써서 강강자가 되는데 뜻이 뭔가만 물이 만든 거란 뜻이에요. 물이 만든 것이 강이죠. 그래서 강강은 물수변의 장인공. 근데 조자는 세조자가 있겠죠. 세조자 말고 세추자도 있어요. 여기는 추자가 없어요. 세추자와 세조자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세조자는 조금 새가 크게 생긴 거. 생김새가 좀 예쁘고 좀 큰 새를 말할 때는 세조. 그리고 아주 조그만 참새나 굴뚝새에게 조그만 새 정도 말할 때는 세추자를 씁니다. 예, 세추자가 들어가면은 새는 새인데 조그만 새. 세조자가 들어가면은 새는 새인데 조금 크고 생김새가 잘생긴 거. 표현이 그게 달라요. 여기서는 강강자하고 세조자가 되면은 강의 새니까 강물에서 강물 가까운 데 사는 새를 나타내요. 물가의 새. 물가의 새는 물에서 생활하는 새 여러 가지 있죠. 오리도 있고 기러기도 있죠. 그러면 기러기하고 오리하고 구분이 잘 돼요? 잘 구분 안 돼요. 얼른 봐서는 오리하고 기러기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크기만 구분될 뿐이에요. 생김새가 조금 적으면 기러기, 오리는 조금 커서 뒤뚱뒤뚱하죠. 여기서는 큰 기러기를 나타낼 때 이 홍자를 씁니다. 강가에서 자라는 새라는 뜻으로 큰 기러기 홍. 그 다음 글자 하자는 어찌하. 그런데 어찌하는 사람 인변에 오를 가자죠. 근데 이 글자는 고잘 보면은 하자의 옛날 글자입니다. 하자는
풀초 밑에 하자를 썼어요. 풀초 밑에 하자를 쓰면 짐질 하자거든요. 이게 나무를 해서 덩어리에 짐진 것을 나타낸 글자예요. 요걸 다시 돌아 설명하면 요 앞에는 사람인 요건 가짜인데 이 가짜에 요렇게 된 거 그냥 이렇게만 된 거 표시하면은 정자가 되죠. 근데 여기서는 정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가짜예요. 이 가짜는 칠판에 쓰면은 금방 표현되는데 숨내실 가짜예요. 숨을 내실 가짜인데 어디서 음악에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 이렇게 부르다가 중간에 숨을 쉬어야죠. 숨 쉬는데 숨 쉬는 표시 넣는 글자가 원래 이 기역자처럼 표시했어요. 그게 숨내실 가. 그 글자는 글자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입구자를 쓰면 오를 가짜로 쓰는데 이 오를 가짜는 실제로는 숨을 내쉬는 걸 나타내는 글자에서 왔어요. 이것이 요 글자가 사람이 숨 내쉬는 걸 나타내고 짐을 지고 가다가 쉬는 걸 나타내는 글자예요. 짐도 짊어지면 얼마 가면 힘들어서 쉬죠. 그걸 나타낸 글자여서 짐질 하자인데 이 짐질 하자가 요 하자의 본자가 이 글자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글자는 또 변천에서 어떻게 활용되면 어찌하 의문대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자에는 조사나 의문대명사 같은 것은 글자를 쓰다가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쓰던 글자에서 선택해서 쓰여집니다. 그러면 어찌하는 하자를 그냥 원래 짐질 하자를 가져다가 어찌 하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자체를 보면은 설문회자에 담야 짐을 진다 소리예요. 원래 짐지는 글자예요, 이 글자가. 근데 이것이 일왈, 수야, 때로는 그 누구야 할 때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쓰는 글자로 쓰이기도 했다 소리예요. 이미 2000년 전 얘기예요, 이게. 이런 설명한 것이 약 2000년 정도 된 설명이거든요. 요즘 이런 설명들이 이 설문회자에 나오는 설명을 그대로 옮긴 거니까요. 이 하자는 원래 이 글자와 상관이 있는 글자인데 지금은 수야 하는 이 뜻으로 누구냐, 어찌야, 의문대명사로 쓰이는 글자다. 그 다음에 첫자요. 요 첫자는 요 첫자의 이 글자보다도 더 오래된 글자를 먼저 봐야 돼요. 요런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는 요 밑에 들어있어요. 여기. 요 밑에 들어있는데 요 밑에 있는 글자 요것을 또 따로 띄면은 요것만 띄면 요 글자예요. 치자예요. 치. 요 치자하고 지자하고는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요건 그칠 지자고 이건 뒤져올 치자거든요. 발걸음이 처진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글자는 요 책상 괴자라는데 책상 혹은 의자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러면 의자하고 발그림이 있으면은 의자에 앉아있는 글자를 나타내요. 의자에 앉으면 발이 밑에 있잖아요. 그걸 나타내서 처할처, 고처 이렇게 쓰이는 글자인데 이 글자가 지금은 이 글자만 쓰이지 이거는 약자로만 쓰여요. 요거는 고처. 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의 글자는 범호자예요. 범호. 범호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치자하고 괴자하고 세 글자가 합한 글자가 고처자인데 뜻이 뭔가 하면은 호랑이가 딱 이렇게 앉아서 있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가 이 글자예요. 호랑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왜 그림을 그리면 호랑이가 이렇게 앉아있고 입을 약간 벌리고 웅크린 모습이 나오죠. 그게 바로 고처자예요. 저자, 요 처자 자체가 만약에 이 범호자 요거 밑에
언덕구자가 만약에 여기다 써놓으면은 빌허자가 돼요. 호랑이가 앉아있으면 거기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짐승도 다 도망가 버리죠. 아무도 없게 되죠. 그래서 언덕구자를 쓰면은 그 언덕에 호랑이가 있으면은 모든 짐승이 도망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허자가 돼요. 여기서는 호랑이가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호랑이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고쳐. 그러면 요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글자다. 동자다.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글자예요. 그냥 이 글자를 약자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건 거자인데 갈거자예요. 갈거. 갈거자는 생김새가 흙토 밑에 이렇게 된 것 같으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큰 대자 모양 밑에 이게 디귿자를 딱 위로 그릇처럼 생긴 글자예요. 그럼 요 밑에 요 글자가 바로 요렇게 생긴 글자입니다. 이 구자도 아니고 요렇게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릇을 나타낸 글자예요. 그럼 세모꼴로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요거 위에다가 대죽자를 쓰면 대바구니가 돼요. 요거는 그릇 거자거든요. 대나무 대죽자가 쓰면은 대나무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 돼요. 그게 요 거자의 밑에 부분은 그릇을 나타낸 글자고 요 위에 큰 대자는 이렇게 벌어진 뚜껑을 나타내. 그릇에 뚜껑도 퍼놓은 글자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도시락을 나타낸 글자예요. 도시락은 어때 도시락을 써요? 소풍을 가거나 어디 일하러 갈 때 도시락을 싸죠. 그래서 이 도시락을 딱 끊으면 어디 간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갈거자입니다. 갈거. 이 법이라 할 때에 이 글자 또 쓰는데 물수변인데 그건 전혀 이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이 속에 또 치자가 또 들어가야 돼요. 법자가 나올 때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하여튼 음식을 싸서 어디 간다 하는 뜻이 이 거자 속에 들었다. 이것이 그냥 우리는 갈거로만 알죠. 가는 것만 아는데 실제로는 이 거자가 도시락을 싸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로요. 그 다음에 소리성자입니다. 소리성자를 보면은 요 위에 부분이 요 글자고 요 밑에가 귀자죠. 그러면 요 글자의 앞에만 띄면 또 요 글자예요. 그러면 요 글자는 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 위에 부분은 여기 풀철자입니다. 여기 풀철자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생긴 부분은 돌석자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면 돌을 매달아 놓은 글자예요. 이 돌에 소리를 내기 위해서 돌을 매달았다 소리예요. 그러면 돌 중에는 단단하고 반질반질한 돌, 그런 돌은 두들기면 쇠소리가 나요. 그런 걸로 두들겨서 소리 내드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예, 요 위에는 매달았다는 의미의 글자고 여기는 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요 글자 있죠. 요건 몽둥이 숫자예요. 몽둥이. 그러면 돌을 몽둥이로 두들긴다 소리예요. 몽둥이로 돌을 두들기면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귀자가 있어요. 우리 귀에 들리죠. 그러면 소리성자는 돌을 두들겨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 하는 소리가 소리성자입니다. 그러면 소리성자고 여기서는 없지만은 소리음자도 있죠. 소리음. 소리음은 설립자 모양 밑에 가로할자예요. 입구가 아니고. 가로할자를 썼는데 설립자처럼 생긴 부분이 신라면 할 때 그 신자예요. 그 다음에 그거 밑에는 가로할자를 써요. 그럼 입에서 그 신남의 신자는 침을 나타내거든. 침을
입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입에 댄 상태에서 소리를 내는 거니까 입 속에서 입을 잘 움직여서 곱게 내는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 소리 음자예요. 이 소리는 뭘 두들겨서 나는 소리 성자고. 둘 다 소리는 소리인데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는 물건에서 나는 소리. 소리성, 소리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소리성자는 요 글자가 보통 우리가 정자로 쓰는 글자인데 요렇게 써서 약자로 쓰기도 하고 요렇게 써서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게 이것 세 글자 다 소리를 나타낸 글자로 표현이 돼요. 이 글자가 경자의 고자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돌석자가 나와요. 이건 돌을 두들겨서 소리낸다. 이 소리에 이 경세경자는 아예 악기를 나타낼 때 이 글자 써요. 그만큼만 이 부분도 나중에 또 나오면 또 설명할게요. 단자는 요 속에 작을 요자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작을 요 2개씩 있으면은 실사자예요. 실. 요것도 실이고 요것도 실이요. 실을 의미하고 여기 요렇게 하고 여기 됐죠.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원래는 이렇게 됐던 것이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칼도자예요. 칼. 칼 가지고 실을 딱 잘랐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끼근자죠. 도끼나 칼 가지고 실을 쌍둥 쓸어버린 걸 나타내서 끈을 단자예요. 그래서 이거 도끼근자가 없어도 끈을 단자입니다. 근데 도끼근자를 붙여 쓰는 것을 정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글자는 끈을 단자로 이 고자에서만 나오지 지금 쓰진 않습니다. 끈을 단자예요. 그 다음에 요 글자로 가면은 요건 저물모자인데 저물모자는 요 막자하고 일자가 합한 거예요. 밑에 일자가 여기 되어 있고 요 가운데도 일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 위에가 풀초자죠. 풀초. 여기에 큰 대자처럼 써진 것도 사실은 풀초자입니다. 풀초. 요거는 날일자. 그러면 요 위에 요것만 쓰면은 말막자죠. 말막자는 아니다 하는 부정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글자가 요 위도 풀이고 밑에도 풀이고 가운데 해가 들어가 있으면 풀 속에 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둡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풀에 해가 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울 막자예요. 원래. 어두울 막자가 지금은 부정뜻으로 말막자 아니다 하는 뜻으로 쓰여진 글자가 이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에다가 날일자 밑에 또 집어넣었어요. 그건 해가 어두워졌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뜻이니까 해가 저문다. 해질 모자가 되는 거예요. 해가 숲에 가려서 어두워진 걸 나타낸 글자가 이 저물 모자입니다. 실제로 이 글자는 2000년 전의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해석자가 없어요. 그냥 이 글자로 다 어두워진다는 표현을 다 했어요. 했는데 이건 근래와 생긴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 운자요. 구루문자예요. 구루문자는 요 위에 부분이 비우자죠. 비우. 비우자는 위에 줄을 긋고 그 다음에 멱자 쓰고 거기에 물숫자가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요 가운데 물숫자예요. 그러면 요건 지경경자고 요건 하늘이고 하늘과 어느 지역에 물이 떨어진다. 그게 비요. 옛날 그림을 그리면은 이건 하늘이 그림이고 이건 어느 지역을 나타 지경경자를 써야 되고 거기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들이면은 비우자가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글자는 운자입니다. 이를 운. 이를 운자는 요게 바로 이를 운자예요. 요것도 이를 운자고 요것도 이를 운자예요. 요게 다 이를 운자. 요 밑에 요 글자 변형입니다. 그러면 이건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땅에서
물이 하늘로 올라갈 때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죠. 장마철에 비가 막 쏟아지죠. 그럼 하늘에 물창고가 있나요? 근데 거기서 그게 뭐 수백만 톤의 물이 그냥 쏟아지네요. 이게 바로 바다 같은 데서 물 많은 바다 같은 데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수증기가 증발돼서 뒤로 계속 공급이 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후 조건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때에 봄철에 아지랑이를 보셨죠? 아지랑이 올라가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지랑이 표현이 바로 이 글자예요. 미스트에 기어이 올라가잖아요. 습도가 바로 땅의 습도가 하늘로 올라갈 때 아롱아롱하고 올라가는 그걸 나타낸 글자가 요 이를 운자입니다. 공자왈, 공자운 할 때 왈하고 운도 여기서 나온 거야. 막 튀어나오는 말을 운하는 거예요. 맹자운 하든지 공자운 하든지 공자왈 하든지 다 운왈 다 이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온 거. 그러면 요거 또 비슷한 글자가 기자도 있어요. 공기기자. 기자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공기기자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이게 온난전선, 한랭전선일 때 그 온난전선을 타서 올라가는, 그 올라가는 기운을 말할 때는 기. 그냥 아지랑이처럼 올라갈 때는 운. 그러면 땅에서 습기가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것이 구름이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비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름은 여기 기자가 여기 나오죠? 요 기자가 바로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는 거. 설명 이 정도면 많이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중. 중자는 가운데 중자인데 가운데 중자는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전 옛날 글자는. 요렇게 하고서는 가운데에 뭐 있고 옆에 이렇게 양쪽에 흙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군대 가면은 행군하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딱 멈춰서 머물면은 그냥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주 경계를 시키죠. 그러면 중심이 바로 지소가 있는 거기에다가 깃발 딱 꽂으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서쪽, 남쪽, 동쪽 각각 소대나 중대나 대대를 배치를 해서 사주 경계를 하죠. 그때 세우는 깃발이죠. 그 깃발 나타내는 것이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붙은 것이 나부 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깃발이 가운데 세워놓고 나부 끼는 깃발 나타내는 것이 가운데 중자예요. 예. 글자 파자는 다 설명했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요 속에 요 장인공자 같은 건 4개가 별전자라 그러죠? 별전자고 요 밑에 큰 대자처럼 된 것이 밭들공자고 그러면 이 글자가 만약 요것이 요 흑토자가 없이 얼음빙자가 딱딱하면 출한, 찰한자가 돼요. 찰한. 그리고 여기서는 요 흑토자가 들어가서 집 안에 펼쳐서 흙을 펼쳐서 쌓았다. 그러면 사실은 변방, 나라의 경계 부분에 철책이나 어떤 언덕을 쌓아서 경계를 나타낸 글자에 서러운 글자예요. 그래서 변방세 그러면은 사실은 경계가 되는 부분을 막으려고 쌓아오는 무더기 같은 걸 나타낸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럭이라고 했죠. 물가에 사는 새. 물가에 사는 새. 어찌하. 여기서는 의문형으로 봐야 돼요. 이건 고쳐, 갈 것. 하늘, 높이 하늘 저편으로 기러기가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높이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어디로 가는 걸까?
하처거 어디로 어떤 장소로 가는 것인가. 기러기가 날아가니까 가긴 어딜 가요? 예, 하늘로 날아가는 기러기는 어느 곳으로 가는지. 그러면 소리는 이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그 기러기가 기룩기룩 소리 내면서 가잖아요. 소리는 단 끊어졌다가 들렸다, 끊어졌다 들렸다 그러죠. 왜 끊어졌다 들렸다 그래? 내 귀에 들리게. 새는 계속 소리 내면서 가요. 서로가 끼룩끼룩 소리 계속 내고 가는데 멀리로 가니까 들렸다 안 들렸다는 거예요. 소리는 끊어져. 모운중. 해가 저무는 구름 가운데로. 해가 저문 구름 가운데로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구나. 자연을 바라보면서 읊은 시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늘로 날아가는 기러기는 어느 곳으로 가는 건지 다만 그 기룩기룩 소리만 석양 속에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구나. 상당히 낭만적이죠. 자연을 음미하는 한시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설문예자는 여기까지요. 쉬었다가 시경을 또 하죠. 이 화면 보실 때에 구독, 좋아요가 뜨는데 구독 찍어도 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냥 구독이나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봤다는 증거가 돼요. 많이들 찍어주세요. 이제 시경 강의 또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경 구중유마라고 나와 있는 시입니다. 이게 보통 통용적으로는 언덕에 있는 산밭이라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시가 요런 것이 세연입니다. 세연인데 한 년만 공부합니다. 한 년 하면은 그 다음 밑에 영어는 그냥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요걸 알면 쉬워요. 그래서 하나만 설명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냥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구중유마, 비류자차, 장기내시시. 이렇게 봐서는 별로 야한 뜻이 전혀 없어요. 요대로 해석한 걸 보세요. 산밭에 그대가 감탄하며 머물게 하리라. 그 산밭에 그대 감탄하며 머물며 마땅히 장차 그가 와서 손질하게 하리라. 평범한 이야기죠. 글자를 쭉 풀며 설명하죠. 이 시경의 시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정도 된 책입니다. 딴 얘기를 하나 더 꺼내면은 공자하고 불교의 석가모니하고 시대적으로 누가 더 오래됐어요? 석가모니하고 공자하고 시대적으로 누가 더 오래된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 동시대입니다. 석가가 13살인가 많습니다. 그게 거의 같은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공자가 나서 가르치던 시대가 2500년이 넘었거든요. 2500년이니까 기원전 500년, 560년인가 쯤 되니까 그러면 그때 이미 시경은 있던 책이에요. 공자가 아들 보고 너 시경 읽었냐? 그렇게 얘기했고 주역을 읽었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있었던 책이니까 그때부터 300~400년 전으로 취급해서
약 3,000년 전의 글입니다. 조금 더 오래 간다면 4,000년이 됐다고도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자의 상형을 모르면은 내가 여기 해석에는 요거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이 글자의 갑본문을 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언덕 구자가 실제로 어떤 의미의 구자인가 하면은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등지고 서 있는 모양의 글자가 언덕 구자입니다. 사람이 서로 등지고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에요. 구중. 그러면 언덕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그것의 가운데라는 뜻이죠. 이렇게 된 것의 가운데. 그러면 이 구중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양 다리를 나타냅니다. 이쪽 다리 두 개를 언덕으로 봐세요. 두 개의 다리 가운데 유 있다. 마가 있다. 마가 있다. 구중에 두 다리 가운데에 마가 있다. 이 마자는 또 무슨 마자냐? 요 속에 보면은 나무목자 같은데 나무목자 아니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 게 이게 뭐냐? 풀껍질 벗길 빈자예요. 좀 어려운 글자예요. 요 한 개만 따로 쓰면은 나무목자처럼 이렇게 열시자 쓰고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지면은 빈자예요. 그럼 요 두 개가 있으면 뭔가 하면 삼마자예요. 삼. 그러면 삼이란 건 뭔지 알아요? 옷 만들었던 옷 원료였죠? 그러면 이 삼마자하고 또 의미를 또 다르게 설명하면은 혹시 대마초란 거 들어봤어요? 네. 바로 대마초가 이거예요. 대마초 마자예요. 그러면 대마초란 건 어떤 거예요? 연기를 피워서 연기를 쐬면은 황홀해지는 게 대모차죠. 그래서 대마초를 담배에다가 이게 비벼 넣어서 이렇게 피우면은 그냥 헷가닥 넘어가는 게 대마초죠. 그래서 요 글자가 우리 보통은 삼마 그러지만은 옛날 글자를 볼 때는 사람을 혼미하게 하는 풀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풀. 그게 대마초예요. 요거 밑에다가 마귀마자를 붙이면은 정말 귀자를 붙이면은 마귀마자가 돼요. 홀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삼마 혼미케 할 마 그러세요. 홀미케 한다 소리요. 그러니까 유마 양다리 가운데에 사람을 혼미케 하는 것이 있다 소리요. 이제 야하죠 이제부터는. 양다리 가운데에 혼미케 하는 것이 있다. 피 그대 유자도 설명도 해줘야 돼요. 요 위에 요 부분 글자가 요 밑에는 밭전자 모양이고 요 위에는 요렇게 쓰고 점을 땡 찍고서 칼도자 썼는데 요게 여기는 표시가 없는데 요거는 유자입니다. 유자는 버들유 할 때에 유씨가 쓸 때 글자가 요 글자예요. 버들유. 그러면 버들유자가 이렇게 쓰고 살짝 끄고선 뒤에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글자로 보면 묘자예요. 무성할 묘자예요. 무성할 묘자고 이 무성할 묘자 아니고 여기서는 술통 유자예요. 묘자고 유자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공부를 한참 해야만 구분이 돼요. 요거는 유자예요. 그래서 이게 유죠, 유.
버들류 할 때 요게 이 글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술통유자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보통 달기유인데 달기유는 별명이에요. 간지에서는 띠에서 나온 별명이요. 유가 닭띠니까. 거기서 딴 달기유. 전혀 닭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술통유자예요. 술통유자가 이 글자의 고자가 이 글자예요. 그리고 요는 받전자죠. 그래서 머무른다 소리예요. 여기에 머무른다. 차자가 요 입구자를 띄면은 어긋날 차자예요. 어긋날 차. 어긋날 차자는 요것만 따로 띄면은 양양자예요. 양양자고 요 밑에 글자가 좌자입니다. 좌. 왼쪽 좌. 좌자도 이렇게 해서 찍 내려가면은 왼손좌. 거기다가 자인공자 들어가면은 왼쪽 좌. 그 왼쪽하고 양양자하고 두 개 합하면은 어긋난다. 서로가 안 맞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입구자가 닿으면은 어긋나게 입에서 말이 나온다 소리예요. 그러면 내 실제의 속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어긋나게 튀어나온 것이 바로 감탄이에요. 그러면 감탄을 탄식할 차. 여기서는 탄식할 차로 해석이 됐지만은 실제로는 감탄하는 거예요. 구중유마 피류자차. 그러면 두 다리 사이에 혼미케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그대가 탄식하며 머물리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성교하는 얘기죠. 성생활하는 얘기. 이게 양다리 사이에 혼란케 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대 감탄하면서 머물고 있으리라. 이게 부부간에 성생활에서 완만치 못하면 자꾸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이 필요해요. 꼭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선배하고 잘 의논해서 여기서 실패하시면 안 돼요. 성생활에 실패하면 다른 것도 다 뻐그러져 버려요. 그냥 내 좋은 대로만 나가면은 그건 문제가 꼭 생겨요. 공동작업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똑같은 구절이 또 나와요. 피유자차. 그대가 거기 탄식하며 머물면서 장기 내시시. 장자도 또 설명하죠. 장자 요 앞에 부분은 조각장자죠. 조각장자는 나무 하나를 놓고 나무를 반 딱 쪼개면 한쪽은 조각장자고 한쪽은 조각편자가 돼요. 조각편자고 조각장자 두 개 합하면은 나무목자예요. 그러니까 나무목자를 딱 쪼개서 만든 것이 장자예요. 편자예요. 여기는 이쪽 길을 띄어서 장. 그 여기 장자가 되면 침상을 의미해요. 혹은 어떤 이 대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살육자입니다. 고기육자입니다. 요건 마디천자는 손이에요. 그러면 손으로 고기를 쥐고 있어요. 어느 상 위에 고기를 쥐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요리사를 의미하는 거죠, 원래는. 요리사. 상 위에 고기 쥐고 있으니까 요리사를 의미하는 글자인데 요리사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임금이 가장 자기가 신이 많은 사람이 요리사예요. 왜냐하면 음식에 독을 못 넣게. 그래서 이 장자가 장수장자가 돼요. 제일 임금이 측근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가 지금은 장차장자로 해석이 돼요. 장차. 앞으로 미래를 의미할 때 신뢰하고 믿을 때에 미래를 바라보죠. 그죠?
앞으로 이건 기자인데 그 기자인데 실제로 이 기자도 시골 가면은 곡식 타작마당에서 먼지 털 때에 키라는 게 있죠. 원래 이건 키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키 기자인데 지금은 여기에 대죽자를 써야만 키가 돼요. 나 대죽자가 없어도 사실 키요 원래는. 근데 이것이 그 기자로 지금 불려지죠. 네, 올레자는 이 내자도 옛날 글자로 보면은 보리레자예요. 보리레에서 올레자가 됐어요. 네. 봄 되면은 춘궁기가 있죠. 춘궁기에 곡식을 기다리는 데서 온 것이 올레자예요. 그다음에 시자는 요 앞에가 모방자죠. 모방자 옆에 요 니은자처럼 생겼죠. 모방자와 니은자 같은 요게 밑에 걸 띄어내면은 깃발 언자예요. 깃발 언자하고 요 속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이끼야라고 그러는데 이끼야라고 하는 것은 이끼가 아니에요. 풀이끼가 아니고 요건 여자를 의미해요. 여자 아랫돌을 의미하는 야자예요. 여음야 그래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깃발이 나부끼는 의미고 요거는 여자의 음부를 나타내고 그러면 감탄하며 머무는데 장차 거기 와서 깃발을 흔들듯이 즐기리라 소리예요. 시시 요 모방자와 이은자 된 부분이 바로 깃발을 나타낸 글자고 요거는 야자는 여음야 여자를 나타내서 거기에 그대가 와서 여기서 즐기고 놀리라. 그러면 요 시 자체가 연인과 사랑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쓴 글이에요. 그래서 야한 얘기인데 이렇게 표현해 놨으니까 점잖죠. 뜻을 알고 보면 혼자 빙그레 웃는 시입니다. 양다리 사이에 황홀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감탄하며 머물게 되리라. 그대와 거기서 감탄하며 머물면서 그래 장차 두고 거기서 즐기리라.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을 이야기죠. 고맙습니다. 오늘 시경 여기서 끝냅니다.